안녕하세요. 멜파카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저희 작업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작품은 퍼스널리한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만들었던 작품이에요.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아래의 몬블루 색상과 퍼스널리안의 그레이시 블루를 합사해서 스웨터를 떠보려고 합니다. 이 거대한 탑은 누가바니츠에서 구매한 포르간 온스펀니안 4덩이가 모여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포르간 온스펀니안은 두 겹으로 감겨져 있어요. 이 스웨터의 메인 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조합으로 떠줄 예정이고, 배색 실은 이 포르간의 아이보리 색상을 한 겹 잡아서 사용해줄 예정입니다. 이 동글동글한 볼실은 이 포르간을 가르시오 해가지고 한 겹으로 제가 말아놓은 볼이에요. 정말 폭신폭신하고 귀엽습니다. 이 샘플실은 제가 아만다 스웨터를 떴을 때 사용한 타레를 받으면서 함께 받았습니다. 이렇게 언스펀년과 함께 놓아보니 정말 둘이 합사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먼저 언스펀년을 가르시오 하기 위해서 꼬리 실을 찾아주려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언스펀년이 서로 잘 엉키기도 해서 처음 부분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한 덩이를 뽑아버리게 되었습니다. 본 타레가 배송되기 전에 언스펀년 한 겹이랑 퍼스널리안 레이스 한 겹으로 4.5mm로 해서 스와치를 떠주었습니다. 조합이 꽤나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퍼스널리안 타레를 받고 나서 다시 와인딩을 해주고 꼬리실을 찾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얘도 너무 세게 말아서 꼬리실이 잘 안 찾기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한 덩어리로 뽑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는 색상만 보기 위한 스와치를 떴었다면 이번에는 게이지를 재기 위해서 조금 더 스와치를 크게 떠줬습니다. 아무래도 이 조합이 마음에 들어서 이대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떠준 스웨터는 바토업 방식이어서 아래부터 떠서 올라갑니다. 저는 처음에 벨vel코를 잡아가지고 나중에 고무단을 뜰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배색 구간이 들어가서 나중에 푸르시오 걱정이 조금 덜했습니다. 처음에 배색 구간은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언스펀년이어가지고 실들이 다 잘 엉겨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포르간 언스펀년은 두 겹으로 합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실을 굵기 때문에 한 겹으로 가르시오를 해서 사용해 주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창 실을 늘어놓고 다시 말아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뜨게 하는 시간만큼 이 과정이 꽤나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은근히 재미가 있습니다. 아까는 이미 가르시오가 되어 있는 실들을 동그랗게 마는 장면이었다면 이번에는 언스펀년 덩이에서 어떻게 실을 갈라주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덩이를 바닥에 놓아주고 실을 살살 풀어줍니다. 실을 가르면서 계속 덩이에서 살살 실을 풀러서 가져오면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르면 가르시오 하다가 중간에 실이 많이 꼬이는 지점이 생깁니다. 어느 정도 꼬이는 건 그냥 감안하면서 풀러주시면 되고, 너무 꼬여서 실이 조만간 끊어질 것 같다 하는 구간에서는 그냥 미련 없이 실을 끊어주고 가르시오를 잠깐 멈춘 다음 실들을 말아주면 됩니다. 이게 말로 하면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싶으실 텐데 제가 한 것처럼 따라하다 보시면 이 뜻이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펄간 아이보리색이랑 원블루색을 둘 다 가르시로 해봤거든요. 근데 뭔가 어두운 색들이 실이 훨씬 질긴 느낌이더라고요. 뭐가 원인일까요? 중간에 메리아스 뜨는 구간은 촬영을 거의 안 했더라고요. 보통 원스펀냐는 잘 늘어지고 손에 힘을 많이 주면 파사삭 흩어지는 실이거든요. 그런데 레이스얀이랑 합사해서 떠보니까 레이스얀이 충분히 실을 받쳐줘서 끊어질 걱정이 없이 뜰 수 있습니다. 원스펀냐는 세탁의 주의를 정말 많이 해야 하는 실이에요. 실이 너무 잘 늘어지고 펠팅되거든요. 제 경험상 따뜻한 물에 절대 세탁하지 마시고 세탁하고 나서 물기를 너무 과하게 짜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세탁이 끝나고 블로킹까지 해주었습니다. 이때 블로킹 하려는데 아무리 찾아도 앞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바늘, 돗바늘, 별의별 뾰족한 거라곤 다 끌어모아서 블로킹 해주었습니다. 도안에 세탁 후 각 조각들의 사이즈가 제대로 안 적혀 있어서 그냥 예쁘게 길이만 맞춰줬었는데요. 조금 가로로 넓혀서 블로킹 해줄 걸 그랬습니다. 이제 소매를 떠주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메인 바늘은 4.5mm로 떴었는데 소매 고무단은 바늘 사이즈를 줄여서 3.75mm로 떠주기 시작했어요. 소매도 고무단부터 떠서 올라가 주는데 저 같은 경우 조금이라도 더 통통하게 고무단을 떠주고 싶어서 끌어올리기 고무단으로 떠줬는데 별 효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별실 끌어올리기 고무단으로 떴거든요. 참고한 영상은 더보기란에 달아두겠습니다. 고무단을 뜨고 나서는 별실을 풀어줘야 하는데 별실 코접기의 경우에는 처음 부분만 풀면 수르륵 풀리는데 얘는 하나하나 다 풀어줘야 되더라고요. 저는 별실로 이어콘사를 사용했더니 푸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꼭 잘 풀리고 잘 안 엉겨 붙는 아크릴 실을 활용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고무단 길이가 짧아가지고 손목에 간당간당하게 맞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진행해줍니다. 소매도 역시 배색단부터 해서 시작이 됩니다. 원스펀년이 진짜 실이 잘 엉겨붙어서 배색이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실 정리도 대충 묶어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안에서 제시된 것보다 12단이나 더 많이 떠버렸습니다. 결국 원스펀형과 절대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 프루시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스펀녀는 프루시오를 하면 실이 다 늘어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다 잘라내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소매 한쪽을 닫아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매 위쪽을 줄여주는 부분에서 도안에 오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줄여줬습니다.
제가 이날이 서포터즈 마감일 3일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폭풍뜨개를 해줬습니다. 하루 만에 이만큼을 다 떴어요. 정말 손이 아렸습니다. 이제 조각들을 연결해주는 것과 목고무단만 남았는데요. 과연 실을 얼마나 썼나 했는데 절반 정도밖에 안 썼더라고요. 이제 다 뜬 조각들이 이어져야 하는데 언스펀연으로 이어지려다가 대참사가 났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레이스얀을 두 겹으로 잡고 바느질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무늬 부분에서 단차가 생겨가지고 여기도 다시 풀고 다시 해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바느질을 끝내줬는데요. 이렇게 어디를 바느질을 해줬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되어가지고 되게 뿌듯했습니다. 몸통 바느질을 다 끝내줬으니까 이제 몸통 별실을 풀고 몸통에 고무단을 떠줄 차례입니다. 짜잔! 몸통 고무단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몸통 고무단 캐스트오프는 하야하야 스트레치 바인더프를 사용했습니다. 소매 옆선 바느질을 해줬는데요. 정말 깔끔하게 바느질이 잘 된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소매통이 너무너무 좁게 나왔습니다. 이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다시 떠야 하나 고민을 할 정도였어요. 마감 기한이 다가와서 완성을 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소매 옆선을 바느질을 끝내줬습니다. 이제 몸통과 소매를 연결해줘야 하는데요. 이 부분도 도안에 설명이 제대로 안 적혀 있어서 그냥 제가 구조를 보고 구조를 파악하면서 대충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지 하면서 바느질을 해주었습니다. 이때도 언스펀연으로 바느질을 시도했는데 정말 처참하게 망했어요. 일단은 한쪽 소매를 다 이어줬습니다. 제가 세딘 슬리브 바느질을 처음 해봐서 살짝 삐뚤빼뚤한데 입었을 때 티가 안 나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저의 스웨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답지만 목고무단이 안 떠져 있는 상태라서 이 상태로 조금 오래 걸어두고 목을 좀 늘려주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렇게 고무단을 딱 4단 떠주고 마무리했고요. 어때요?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이 상태로 퍼스널리한 사장님께 보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핸드메이드 페어 때 저의 작품을 보고 좋아해주신 분이 있다면 모두 감사드리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럼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따뜻한 크리스마스 되시고 전 다음 작품을 위해 열심히 뜨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